사실은 내가 원하는 지식의 키워드를 찾는 게 수십 배는 쉬워진 것 같아요. 1년 반 사이, 요 사이에 조금이라도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PDF, 텍스트, 워드 파일, 마크다운, CSV, HTML, HTM도 이렇게 바로 학습이 가능한데, 상상하시는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인간 같아지고.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AI 챗봇 스타트업 운영 중이신 벨루가 대표님과 함께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현재 벨루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상연이라고 합니다. 뭐 이전에는 사실은 뭐 게임 쪽에서도 있었고, 뭐 교육 쪽에서도 좀 있었고, 스타트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안지가 굉장히 꽤 긴 시간이 됐잖아요. 네네. 저랑 어떻게 좀 인연이 됐었는지, 제가 이제 지피터스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 챗봇이라는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그 중에 이제 그런 챗봇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벨루가라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셔서 이 서비스를 좀 사용해 보면서 굉장히 기존에 이런 챗봇 만드는 게 좀 어려웠는데 누구나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챗봇을 만드는 플랫폼인 벨루가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잘 써보면서 대표님과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벨루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처음 뵙게 된 게 굉장히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업무 자동화 오픈톡방에서 제가 잠시 저희 서비스를 진짜 처음 오픈할 때 작년 7월,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오픈하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한번 그때 10X 뭐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정확한 제목은 모르지만 승우님이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때 아마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몰랐는데 또 영상을 찍으셔서 저희 또 소개해 주시는 네네. 영상을 찍어 주셔서 저보다 뭐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이제 그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벨루가는 제가 원래 시작은 이미지 에디팅, 생성형 AI 이미지 에디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표가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 22년도 때부터 제가 GPT를 좀 쓰고 있었어요. GPT를 그때부터 쓰다가 갑자기 이제 챗 GPT가 나오고 레그 기술, RAG 기술을 검색 증강 생성이라죠, 우리말로. 그거를 알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당시에 랭체인도 조금은 뭔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요. 그리고 오픈 AI의 그 쿡북이라는 그쪽에 잠시 기술이 소개되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벨루가 회사의 약간 일종의 목표가 조금은 기술을 좀 더 사용성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자라는 이런 약간의 모토가 있어가지고 그 취지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벨루가를 접하고 나서 엄청 신선한 좀 충격이었던 게 기존에 뭐 AI 등장 이후에 사람들이 챗봇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걸 또 어떻게 좀 쓸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좀 벨루가를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AI 시장에 저는 챗봇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제가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건 기존의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나서 그 습득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휘발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떤 한 공간에 계속 저장을 해줘서 뭔가 이렇게 나만의 코칭
약간 나만의 컨설턴트처럼 이렇게 지식들을 쌓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서 어떤 유용한 답변을 AI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교육의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좀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대표님이랑 첫 번째로 좀 한번 그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봤던 게 신사임당 유튜브 네네. 엄청 큰 채널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유튜버의 그 스크립트를 다 학습시킨 다음에 그런 질문들 유튜브 운영 방법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하는 챗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북클럽을 운영할 때도 좀 저는 AI 챗봇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챗봇만 잘 활용해도 이전에 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대표님하고 좀 연락을 하면서 이것저것 좀 벨루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쓸 수 있는지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활용성을 쉽게 한다는 게 좀 막연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 또한 허민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그때 주신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도 좀 보완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챗봇 사실은 챗봇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챗 GPT의 영향으로 이 채팅 인터페이스가 다시 대두되는, 사실은 채팅 인터페이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AI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한동안 이 챗 인터페이스는 꽤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음성으로 대체가 되든 또 새로운 디바이스 또는 뭐 와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터페이스는 계속해서 보완이 될 것 같고 더 발전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출발점은 이제 이거라고 봤고, 사실은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들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설정하기도 힘들고 시나리오 짜야 되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려운 게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대체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AI와 챗봇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 AI 시대에서 챗봇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챗봇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챗봇이라고 계속 불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혹자는 대화형 AI 또는 뭐 에이전트, 사실 챗봇은 현재 저희가 이전에 접했던 것들이 이어오면서 이제 표현이 챗봇으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 그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좀 더 개인화되는 방향으로 또는 좀 더 쉽게 개인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사람들마다 이게 쓰고자 하는 목적이나 용도가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사실 GPT-S도 그런 거 중에 하나고, 클로드 3.5의 아티팩트라는 기능도 그런 방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쪽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다 뭔가 자기만의 생산성 도구로서 꽤 커스터마이징하고 또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기 좋게 만드는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자연스럽게 개인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챗봇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챗봇 등장 이후에, 그리고 GPT가 이번에 뭐 GPT-4 옴니도 그렇지만 네. 등장하면서 가장 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금 회자되는 게 영화 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AI 등장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캐릭터.ai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어떤 특정적인 챗봇을 만들어서 그 챗봇과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김진중 저자님을 모시고서 이야기할 때도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챗봇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그게 챗봇이 됐던 아니면 LLM 모델이 됐던 이런 어떤 그 AI하고 대화하는 게 이제 좀 익숙해지고 AI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못한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제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좀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기존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제한된 어떤 내 사고 안에서 어떤 그 답변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히려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답변들을 받다 보니까 약간 지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랑은 얘기하면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뭔가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을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저는 처음에 너무 이렇게 불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친구나 아니면 동료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얘한테 좀 뭔가 감정이 좀 인투이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처럼 좀 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뭐 해줘 뭐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이렇게 좀 편하게 뭔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뭔가 편하게 대해주면 또 답변을 좀 잘 주는 것 같다는 이 네네. 초반에 약간 프롬프트 기법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반말보다 맞아요. 뭐 네, 존칭을 하고 존칭하거나, 근데 그런 게 다 예. 의미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가 네,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챗봇은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뭔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일을 돕는 도구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그 상황에서 저는 이 챗봇 기술을 정말 AI를 이제 알게 되신 분들에게 좀 반드시 좀 써보시면서 뭔가 나의 일을 좀 덜어주는 일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부분에서 활용해 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 이어서 벨루가 플랫폼을 개발하셨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뭐 게임 개발과 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AI 스타트업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그런 분야가 지금 AI 쪽에 어떻게 좀 영향을 받으셨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 자체가 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막 신기한 걸 보면 거기에 좀 약간 몰입을 하는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컨설팅 쪽으로 가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과감하게 이제 게임 쪽으로 넘어갔죠. 그 이후에는 꽤 오랜 기간 게임 쪽에서 개발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이런 쪽에 있었고 뭐 서비스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사실 게임을 플레이어로서 좋아했었고 좋아하다 보니 만들어 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만드는 일을 한 거죠. 그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아마 이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모르는데 게임이 재미없어지는 거죠. 플레이어로서도 좀 재미없어지고 만드는 것도 재미없어졌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말하면. 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쪽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고 다행히 뭔가 제안도 좀 받았었고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교육 업체인데 기존에 사실 저희가 스마트 패드나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서책 기반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필요하잖아요. 마침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교육 쪽에 가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잠시 태블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했었었고요. 이후에는 막 창업을 하게 됐어요. 창업을 하게 되고 그때 사실은 실패를 했죠. 근데 굉장히 그때 많은 거를 배웠고 이게 부족한 게 아직 많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이후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했다라는 뭔가 이렇게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AI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뭐
웹툰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웹툰을 보다 보니까 이거 해외에도 잘 먹힐 것 같다. 웹툰을 보면서 그러면 번역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미지를 인식해서 뭔가 번역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그 툴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면서 툴을 만들게 됐는데 어떤 회사로부터 지금 그 로컬라이징 해외로 웹툰 하나를 내보내는데 언어와 그런 작업이 비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가 많아지고 언어가 많아지면서 효율성을 개선해야 되는 니즈가 부합이 돼가지고 그게 벨루가를 만들게 된 시작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웹툰만 의존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쉬운 툴이라는 테마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어도비 계열도 그렇고 뭐 일러스트레이터 사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는 피그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쉬운 툴이 아니거든요. 전문가 뭐 지식 툴 자체를 배워야 되고 막 너무 막 옵션도 많고 그런 것들을 더 쉽게 만드는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미지 에디터가 당시에 또 없다라는 생각 왜 이렇게 없지? 그리고 막무가내로 이제 에디터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이미지시라는 에디터고 어딘가 이제 실패 사례로서 제가 글을 올려놓긴 했는데 그게 AI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였고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게임 개발 분야에 계시면서 그런 개발자 그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또 AI 또 개발은 좀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별개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좀 기존의 게임 개발자에서 AI 개발자로 좀 전향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전향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좀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좀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개발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제가 직접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처음에 프로토타입이나 뭐 MVP 정도는 저도 만들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한참 미치죠. 근데 일단 이것도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요.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또는 이렇게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로 출발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가 출발점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일단 검색을 해요. 저는 검색도 하고 그러다가 사실 검색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실 용어도 모르거든요. 기술 용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실마리를 잡으면 다시 그걸로 검색을 해서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상하거나 찾아보면서 관련된 글을 계속 살피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해결점들을 찾게 되고 그걸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지고 요게 약간 지금까지 흐름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호기심이 많으셔가지고 게임 네네. 개발 쪽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AI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좀 많이 서칭을 해보시면서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좀 계속 물어가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신다고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호기심 그리고 뭔가 탐구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꽂히신 분들이 굉장히 좀 AI 쪽에 오셔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이전에는 진짜 구글밖에 뭔가 자료를 찾는 어떤 창구 플랫폼이 없었잖아요. 네. 구글밖에. 네. 근데 지금은 뭐 퍼플렉시티나 AI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커서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뭐 코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전과 이후에 좀 어떤 약간 프로세스에 간소화가 생겼고 효율화가 생겼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지식의 키워드를 찾는 게 수십 배는 쉬워진 것 같아요. 그 1년 반 사이, 요 사이에 수십 배는 저조차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3년 전, 뭐 4년 전, 제가 뭔가 AI 관련해서 할 때는 사실은 단순한 구글 검색만 가지고는 잘 안 됐어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아시잖아요. 그쪽도 뒤졌어야 됐고
논문도 뒤졌어야 됐고 이제 GitHub도 뒤졌어야 됐고 그런데 이제 키워드를 모르면 사실은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래도 뭔가 출발점이 되는 단어를 찾으면 저는 이제 꼭 찾아보는 거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런 와중에 구글의 뭐 OCR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된다든지 그 GPT라는 게 그때는 그 오픈형으로 있었고 그때 뭐 클립이라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모델이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뭐 2.0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파다 보면 또 그것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기술과 또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재로서 물어보면 사실은 현재도 좀 잘 물어봐야지 퍼플렉시티를 쓰든 그냥 챗 GPT를 쓰든 질문을 잘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뭐 출처 기반으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배경으로 이거를 질문하는지를 같이 넣는 것과 그냥 단순 질문하는 거에 그 결과는 정말 차이가 크잖아요. 이제 이미 저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포함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전에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던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접하고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이거 레퍼런스가 좋은데 또는 이게 내가 원했던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 같아.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 이것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시간을 많이 아끼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설계를 하거나 또 새로운 개념 또는 알고 있더라도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를 확인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개발자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서 이전과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쭤보면 저도 깊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모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어떤 그 서비스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전보다 굉장히 예전에는 뭐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들을 지금은 뭐 한두 달 집중해서 막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AI 시대에 굉장히 이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좀 기회가 열려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뭔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들여서 내가 찾고 이러는데 이전보다 진짜 그 모든 어떤 웹상의 데이터들 정보들을 내가 다 찾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뭐 퍼플렉시티나 뭐 구글도 그렇지만 뭐 이제 서치 GPT가 곧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진짜 이전에 검색을 하던 생태계가 완전히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이렇게 확 변할 거야라는 입장보다는 그래도 시간은 걸릴 거야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런 그 새로운 툴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제가 이 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현재 네이버, 구글의 기존의 검색을 하던 습관을 아직은 버리지를 못해서 절대 다수분들이 요런 것들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AI 서비스들이 어쨌든 유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비용이 높아서 그것도 하나의 이게 진짜 빨리 퍼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저희가 벨루가를 발전시키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특히 뭐 한글과 관련돼서 사실은 AI를 좀 일찍 접하신 분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 사용성 자체에 대한 흐름도 바뀌는데 여전히 절대 다수의 분들은 구글 검색하듯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입력하시거든요. 이제 그 레그 기술을 할 때도 사실은 레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벡터화 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키워드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워드로 질문을 하면은 뭐 우연히 답변을 하거나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게 됐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아직은 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경계하기보다는 수용을 해서 기존의 것과 현재 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흐름일 것 같다.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은 걸리겠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시는 분들, 창출하시는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많이 써보셔라. 예, 이걸 좀 권장을 드리긴 해요. 그 안에서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거나 왜 되고 왜 안 되고를 알면 또 응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벨루가 뭐 챗봇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벨루가가 어떤 서비스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뭐 챗GPT의 GPTs 뭐 클로드의 아티팩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미나이의 잼스까지 거의 모든 LLM 모델들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챗봇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챗봇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고 사용자들에게 어떤 이점을 좀 제공해 주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대표님 좀 화면을 좀 연결을 해주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 화면을 보면서 벨루가에 대해서 좀 더 좀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님 준비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랑은 이제 굉장히 좀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드리게 뭐 연락은 계속했지만 그리고 팟캐스트에 나와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서로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운영하시면서도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를 좀 굉장히 많이 타면서 서로 그때마다 좀 더 속에 있는 이야기들 하면서 좀 서로 좀 의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대표님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들렸고 저도 너무 거기에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 들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뭔가 이렇게 챗봇을 도입해서 좀 더 이전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기획해서 좀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미 또 어떤 대학교와 이제 협업이 돼서 이렇게 이미 그 활용 사례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저희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 네. 좀 그 준비가 됐으면 벨로가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벨루가는 자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로 보면 뭐 GPT-S가 대표적이죠. 예. 예.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홈페이지고요. 예, 랜딩 페이지고 랜딩 페이지에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시고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약간 구독형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고 뭐 구성들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기 그냥 누르시면요 이렇게 대시보드에 들어가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챗봇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 계정이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거고 네. 사실 처음에 오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옵션들도 없었어요. 예, 조금이라도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요것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제일 기본적인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면 되고요. 예. 뭐 이렇게 제목을 챗봇 네.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카피를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뭐 웰컴 가이드, 출처 노출, 그리고 뭐 힌트 노출, 뭐 이런 것들을 편하게 그냥 니즈에 따라서 예, 키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번 다 켜볼게요. 예. 웰컴 가이드는 사실은 이 챗봇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이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열심히 뭔가를 많이 환영 메시지에 많이 써놓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챗GPT도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 보면은 뭐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노출은 내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자세한 출처 또는 이게 어떤 문서를 토대로 어떤 링크를 토대로 답변을 하는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 힌트도 이제 후속 질문처럼 내가 질문한 거를 토대로 또는 이제 다음 질문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기능이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질문 네네. 힌트 노출.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하는 그 습관에서 이제 AI로 넘어오면서 이제 뭔가 문장형으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전에 웰컴 가이드에서도 어떤 질문을 할지 좀 제시를 해주고 질문 이후에 또 후속적으로 좀 이어서 할 질문들을 AI가 먼저 그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아직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예, 하나하나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유형하고 뭐 대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색 유형 같은 경우 현재 원래는 저희가 3개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2개만 들어가 있죠. 하이브리드하고 의미 중심.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레그에서 의미 중심이 기본 뭐 코사인이라는 이 벡터를 이용하는 임베딩을 이용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키워드에 대한 것과 이 유사성을 이용한 검색을 동시에 적용한 예, 그런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키워드에 민감하거나 이제 키워드에도 뭔가 반응하고 싶은 챗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꼭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 유사성만 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딱 키워드를 알지 않아도 예, 포괄적으로 뭔가를 질문했는데 내 컨텐츠에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AI가 하게 하고 싶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 스타일은 이 사실 기반, 뭐 이제 중간값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서 좀 답변에 AI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문서만을 토대로 답변을 해라고 할 때는 이제 사실 기반으로 보통 하시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면 이제 반영이 되게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서 기반 내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줄 거냐를 이제 쉽게 설정을 해서 없다라고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하게 해 또는 그래도 뭔가 조언을 해줘라는 옵션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스타일도 예, 길고 짧게가 있고 뭐 정중하게가 있고 약간 좀 캐주얼하게 예, 이런 부분을 그냥 UI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언어도 자동 뭐 이렇게 다국어 다 있는데 예, 뭐 한국어만 지정을 하면 뭐 내가 올린 데이터가 영어든 뭐 일본어든 무조건 답변을 이제 한국어로 하게끔 뭐 이런 대형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은 질문자의 언어를 이용해서 뭐 해당 자료의 언어와 관계없이 답변을 그 해당 언어로 답변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저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네. 정말 제가 사용했을 때보다 초기에 사용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좀 업데이트가 된 걸 보면서 사실 그 제가 대표님하고 GPTs 등장했을 때 한번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GPTs 등장하고 나서 요즘에 대부분 이제 오픈 AI가 어떤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데서 스타트업들이 막 그
LLM 모델들을 활용해서 낸 서비스들을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시하면 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GPT에서 등장하고 나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게 나왔는데 벨루가랑 너무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네 걱정을 그때 많이 네, 맞아요. 해주신 분 전화 연락 많이 받았죠. GPTS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에게 우려를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잘 된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예. 이제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챗봇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더 예. 높아질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GPT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설명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끝났어요. 예, 그리고 완료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챗봇이 생깁니다. 물론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되겠죠. 뭐 대화 내역도 이렇게 나오고 카카오톡을 연결하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화한 내역도 이제 나오게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설정에 가 보시면 이제 기본 다시 설정 이거 바꿀 수 있으세요. 이게 제목이나 이런 것들 다시 다 할 수 있고 예, 모델 선택을 할 수 있고 예, 모델은 뭐 웬만한 것들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저 중에 좀 그냥 아무것도 난 잘 모르겠고 예. 그냥 파일 올려서 네네. 거기에 좀 내가 원하는 답변을 그냥 편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좀 모델이 있으실까요? 그냥 옴니 그대로 미니부터 출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옴니 모델하고 소넷도 괜찮고요. 예, 소넷 3.5도 좋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디폴트 세팅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문서에 가시면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지원하는 포맷이 있고 그리고 웹링크 그리고 앱도 노션 자기 계정 이렇게 연동을 하면 노션 페이지를 가져와서 할 수 있고 법령 관련해서 뭔가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국가법령센터에 연결돼 있는 원하는 법령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급여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경호에 관한 법률. 네, 급여는 없나? 네, 급여 뭐 이런 거 또 나오고 예, 이런 거 이제 선택해서 해고 판례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걸 하시고 그리고 이 중복 파일은 이제 동일한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중복 체크를 해서 재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많이 올리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앱 부분에서 잠깐만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네. 저기 지금 법령이 올라가 있는데 추후에는 뭐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을 API로 많이 올려놓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연결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추후에는 이 부분에서 좀 업데이트될 예정이 있는지. 네네네. 사실은 MS 팀즈 사실은 저희가 B2B 서비스하고 B2C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건 B2C예요. 그래서 B2B 서비스에는 뭐 MS 팀즈도 연동할 수 있는 앱으로 그러면 디스코드 또는 슬랙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 DB 뭐 연동도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사이트들은 API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이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연결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또 B2C에서 쉽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계속 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노션도 제가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쓰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제 노션에다 기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 정보를 또 문서로 좀 저장해서 다시 업로드하거나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냥 노션에다가 좀 업데이트가 되면 좀 갱신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를 또 굉장히 쉽게 갖고 와질 수 있어서 노션을 쓰시는 분들에겐 그 저장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하시기에 좀 유용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하는 건 사실은 아직은 제공할 수 있지만 아직 제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
많은 분들이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 자체의 그 서버 인프라 비용 이런 걸 이제 또 무시를 할 수는 없어서 실시간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내가 네네네. 업로드하면 갱신 버튼 누르면 또 정보를 네네네네.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히 네네. 사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PDF, 텍스트, 뭐 워드 파일, 뭐 마크다운, CSV, HTML, HTM도 이렇게 바로 학습이 가능한데 사실은 저희와 기존의 GPT-S나 또는 다른 레그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저희만의 이 그 문서를 나누는 기준 이런 게 별도로 파일 포맷별로 이렇게 다 이미 돼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의미 있는 답변을 이제 도출하는데 좀 더 이 저희만의 노하우들이 이제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하나 그냥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다른 그냥 사례인데 CSV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의 보도자료 사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시고 여기에 출처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자료가 출처에 표시되기를 원해 그리고 다운로드 하기를 원해를 여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어떤 거는 숨기고 어떤 거는 공개하고 이런 옵션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학습이 다 첫 번째 파일이 하나라도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게 녹색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이제 채팅을 시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여기 별도로 자기만의 플레이 그 프롬프트를 만들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넣은 문서를 토대로 이 뭐 탑K라고 해서 이제 개수도 조정할 수 있고 뭐 지난 메시지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활성화 시키면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건데 이제 프롬프트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생성해 주는 거를 최근에 또 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 컨텐츠에 대하여 답변하는 챗봇이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생성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바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좋네요, 저거.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 기본으로 필요한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됐고 적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설정, 이 내용을 토대로 적용이 돼서 챗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혹시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그럼 그 벨루가와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눈 게 혹시 좀 뭐 얘가 학습하는데 좀 활용하기도 하나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활용하는 건 없고 이제 고객분들이나 지금 사용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가이드를 드리긴 해요. 사실은 레그를 써야 되냐, 파인 튜닝을 써야 되냐라는 그 화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레그를 먼저 해보세요. 파인 튜닝 하기 전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잘 가공해 두지 않는 상태가 많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 데이터를 쌓는 용도로 레그를 이용해서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이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제 완료가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링크 뭐 이 링크 복사해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 시작하게 하면 이렇게 채팅창이 열리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 한 고객사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외부에 공개된 거라서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웰컴 가이드에 나오는 역할이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답변을 하고 이제 이런 답변을 줄답을 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 가시면 이렇게 로그가 남아요. 예, 로그가 남으면 이 로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좋아요, 나빠요 표시한 것도 알 수 있고 뭐 물어봤던 질문과 내용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하는데 쓰셔라. 예, 그러면 진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저는 권장을 안내를 많이 드려요. 그럼 저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초보자분들은 파인 튜닝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럼 추후에는 이제 이런 대화 로그 같은 것들 물론 이제 그 어떤 챗봇을 사용하기 전에 뭐 안내가 뭐 돼야겠지만 뭐 이렇게 이 대화 내용을 뭔가 학습하는데 또 사용하기에 흔쾌히 또 수락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대화 로그를 저장을 해서 뭔가 이렇게 추후에는 그 파인 튜닝이나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벨로가에서 좀 업데이트될 예정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저희 자체 내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거를 계획에는 있어요. 네네네. 예. 계획에는 있는데 아직 이 레그 기술을 이용한 챗봇에서도 저희는 익숙한 분들이 아직 많지 않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쌓으면 이제 이런 로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재학습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나만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벨루가가 진짜 그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좀 챗봇이라는 영역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 같고 지금 또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와, 그 정도로 또 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들으니까 진짜 챗봇을 잘만 활용하는 사람들이에게 엄청난 좀 저는 그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을까. 저희도 뭐 북클럽이나 이런 걸 좀 운영하고 제 개인적으로 또 챗봇에다가 그 데이터를 엄청 다 때려 박아요. 뭐 내가 하루 동안 얻었던 어떤 정보들, 내가 유튜브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 내용들 아니면 이제 뭐 책을 저는 다 스캔해가지고 서처블 그 OCR이 가능한 이제 PDF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챗봇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뭐 발제문을 이제 얘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이런 뭐 대표님하고 팟캐스트 이렇게 진행할 때도 뭐 제가 대표님의 정보들 되게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에 맞는 어떤 질문들을 뽑아내기가 이전엔 좀 굉장히 어려웠다면 저는 뭐 대표님이 사전에 질문 주신 답변 내용들 그리고 벨루가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대표님이 유튜브 컨텐츠로 발행된 어떤 컨텐츠들 그리고 뭐 블로그로 발행한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챗봇에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오늘 나누면 좋을 질문지들을 이제 추천을 받는데 진짜 거의 남들보다 한 10배 이상은 좀 빠르게 좀 그 시간을 그 활용하고 있어서 저는 이 챗봇 시장이 굉장히 무섭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성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진짜 사람들이 이 챗봇을 안 쓸 이유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네, 뭐 빠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또 피드백을 토대로 이렇게 기능을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뭐 비밀로 쓰고 싶다, 개인정보만 쓸 수 있다면 이제 멤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개인 채널 이렇게 해도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인증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만 또 쓸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카카오 연동하는 것도 있지, 뭐 가이드가 따로 있고, 저희조차도 사실은 이 문서 여기 보시면 저희 챗봇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랜딩에 있는 요거를 여기 있는 올라가 있는 그 슬래시 저희가 공식 가이드 올라가 있는 거 이거 링크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여기 인베딩 시켜가지고 이 저희 챗봇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때 할 때마다 해당 링크만 올리면 되니까. 진짜 궁금한 게 좀 이런 챗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또 챗봇을 활용해서 응대를 하고 있잖아요. 좀 얼만큼 좀 효율이 좀
나오고 계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진짜 사람이 응대를 좀 그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좀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은 질문을 여기서 다 해소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좀 관리를 좀 미흡하게 하거나 그때그때 잘못된 컨텐츠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컨텐츠를, 사실은 저희가 개발에만 집중한다고 이런 케어는 좀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여기 저희가 블로그나 공식 가이드를 운영하면서 더 문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를 플랜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이런 것들 저희도 로그 살펴보면서 이거 부족하구나, 뭐 시간을 며칠이지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엉뚱한 질문을 하시거나 뭐 가격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이러세요. 예. 진짜 예. 저렇게 이런 응대용-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응대용으로만 활용해도 정말 챗봇은 되게 많은 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것도 연동해서 카카오톡 채널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채널 쪽에는 이제 저희 채널 자체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걸 이제 연결시켜 봤는데 아직 문의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쪽은. 예, 예. 이제 뭐 점점 더 늘어나겠죠. 예, 현재 뭐 대시보드나 이제 직접 오셔서 아직은 물어보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 예,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싶으면 이제 그때 메일을 주신다든지 전화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좀 이어서 좀 그 최근에 이제 벨루가가 이제 B2B도 좀 많이 그 비즈니스를 하시고 네네. B2C로도 또 많이 하시고, 이전에도 그 지피터스라는 커뮤니티에서도 또 스터디를 굉장히 오랫동안 챗봇 만드는 스터디를 운영을 하셨는데, 네. 좀 이런 기업 그리고 고객들을 그 이렇게 비즈니스로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사례나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짜 이게 내 삶에 우리 기업에 좀 비서처럼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직은 좀 먼 이야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사례나 좀 활용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피터스 파트너 잠시 할 때는 그 안에서 진짜 재밌는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현재 조금 어려운 것들을 원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었고요. 예를 들면 상담 챗봇,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그 RAG 파이프라인만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시더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들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외에 정말로 최근에 이제 실제 공공기관 한 곳에서 지금 아직 POC 실증 중이기는 한데 좀 재밌는 게 정말 실무에서는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은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출장을 가거나 뭐 해외 출장이든 국내 출장이든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출장비를 먼저 품위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역 교통수단 그리고 뭐 지역하고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이죠. 이거에 따라서 이 참고를 해야 되는 그 예산이. 일종의 그 표나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킬로 단위 뭐 그런 것까지 다 있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까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품위를 올리는 분이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뭐 지역별로 또 예산이 다르고 실비도 다르고 비행 항공 이런 것들 다 다르더라고요. 출장을 가기 싫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한번 출장을 가려면 이게 생각보다 그런 거를 이제 하는지 저도 몰랐는데 그걸 이제 레그 기술을 이용해서 되게 하는 자문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업무 특성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만족을 시켜드리지?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면 어떤 답변이 나오셨으면 좋겠나요?를 이제 먼저 받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하실 때는 어떤 문서를 토대로 하셨나요?를 또 이제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던 사례. 이제 그게 뭐 이런 거죠. 뭐 원장과 부원장과 어떤 약간 연구기관이요, 공공기관이었는데 원장과 부원장님과 그리고 뭐 선임 연구원이 지금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산정을 해줘.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거는 뭐 하이쿠나 또는 낮은 모델로는 좀 어렵고요. 이제 계산에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계산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코드 인터프리터를 써야 되는 경우를 권장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옴니나 뭐 소넷 3.5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공식을 토대로 근데 이게 문서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참조해야 되는 거, 국내를 참조해야 되는 거, 심지어는 그 웹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국내 출장은 그 교통비를 계산해주는 그게 유류비도 나와 있고 교통수단별로 요금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품위를 쓰시는 분은 그걸 다 조회를 해서 누가 언제 가고 이런 게 이제 보고 하시는 거는 약간 고충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래 직급 분들이 그런 걸 하시는데 참 그게 비효율적인 부분일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를 확실히 느껴서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금융업체예요. 금융업체인데 저도 이쪽도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보험과 관련된 이런 쪽인데 여기서는 그냥 통째로 그 전용 앱도 있으신데 그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를 지금 최근에 도입을 해서 이제 정말로 큰 효율성을 개선을 하는 뭐 단지 조금 이슈가 있었다면은 데이터가 다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데이터들이 바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아서 약간의 가공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기업의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개인은 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개인은 많이는 안 쓰시고 계신데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개인적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는 분들이 일부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입시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주는 하나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에이전시 같은 거를 하시나 봐요. 이제 병원에 뭔가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그 후기를 대응해주는 기본 문의 병원과 관련된 그 질환과 관련된 이런 후기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또 개인 분이 그러니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쪽이 있고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라든지 자기 개인 PC를 연동해서 이제 폴더와 연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두긴 했지만 아직 공개를 안 한 거는 유튜브의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이제 조만간 그는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 좀 개인 사용자들도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이랑 좀 지난번 미팅 때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은 그 벨루가의 그 B2C로는 그 서비스가 없는데 요즘에 메이크나 뭐 제피어 자동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챗봇들 결국에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관심도가 증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었고 향후에 이제 지금도 현재 벨루가는 이제 API를 좀 뭐 이렇게 B2B만 제공하는 건가요? 현재 이제 뭐 문서화 돼 있었고 API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개발자들만 쓸 수 있는 수준의 뭐 지금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문서화해서 만들어 두긴 했는데 이렇게 다 API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는 뒀지만 지금 현재 좀 더 쉽게 만들려면 사실은 뭐 제피어나 메이크나 이런 것처럼 UI를 다 또 구성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능들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나만의 어떤 지식을 좀 저장하고 그걸 챗봇으로 만드는 네. 과정에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좀 더 사람들이 굉장히 네,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고 이제 속도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희도 이게 품질에서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예, 시행착오를 벤치마킹 할 게 없었고 지금은 레그 관련해서 컨텐츠가 많지만 저희가 할 때만 해도 너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잡혔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더 저희가 활성화가 되면서 예, 멤버들도 좀 늘었고 예,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예,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 벨루가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소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테디 노트님이 나오셔서 레그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레그 좋은 건 알겠고 뭔가 챗봇을 통해서 기존의 챗GPT의 GPT스에서 뭔가 내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도 약간 그 정확한 답변을 안 주거나 아니면은 좀 그 웹상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거나 이런 뭐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거나 네. 약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챗봇에 대한 약간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왜 좀 어려웠는지를 좀 저희 콘텐츠에서 다뤘고 그게 굉장히 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레그 그리고 챗봇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다는 걸 좀 확인을 했는데 좀 이 벨루가라는 서비스가 이런 챗GPT, 뭐 클로드 아티팩트 이런 그 기존의 챗봇들과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레그 기술이 적용됐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레그 기술을 정말 쉽게 해볼 수 있게 됐어요. 뭐 랭체인부터 시작해서 뭐 라마 인덱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제 랭 그래프도 나오고 이제 점점 더 뭐 개발 친화적인 것도 있지만 사용자 친화적인 뭐 랭 플로우도 있고 플로우 와이즈도 있고 정말 많은데 사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맞추려면 사실은 이 레그 파이프라인별로 손을 많이 대야 돼요. 심지어 하다못해 문서를 어떻게 나눌지, 얼마나 크기로 나눌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가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약간 거품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원하는 거 정확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어렵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PT-S, 제너럴한 것들은 얼추 쉽게 금방 돼요. 근데 막상 진짜 내가 이거를 뭐 내가 원하는 서비스, 개인적으로 진짜 정확도 높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다가 한 번 틀리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잖아요. 이런 게 허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 GPT-S나 또는 물론 이제 뭐 GPT-S도 API를 연동하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제피어도 사실은 쉽지만 메이크도 쉽지만 그 툴 자체를 또 익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더 쉽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고민을 최대한 덜하게 좀 있으면 저희가 OCR도 들어갈 건데 이제 저희 OCR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레그는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건데 문장으로 나눌 거야? 청크를 어떻게 나눌 건데? 문장으로 나눌 거야? 문 단어로 나눌 거야? 주제별로 나눌 거야? 페이지별로 나눌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떤 아웃풋을 원하느냐, 어떻게 답변을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바뀌거든요. 진짜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인이 상상을 할 수 있겠냐?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조차도 저희가 템플릿 쪽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 것조차도 이제 쉽게 체험하고 한번 써보고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좀 차별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에이전트화를 할 거고 사실은 저희는 레그를 주로 다루지만 사실은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쓸 수도 있고 프롬프트 체이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니즈에 맞춰서 좀 편하게 쓰게 해주자. 거의 노코드 툴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좀 굉장히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그 벨루가가 더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레그라는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저도 이제 뭔가 그 배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좀 시간이 굉장히 좀 그 할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뭔가 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좀 그런 걸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사실 좀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유는 응용이긴 한데 조금 사실은 뭐 문서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이해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그 리트리버라고 소위 말하는 이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궁합이 좀 맞아야지 내가 실제로 정말 일관성 있게 원하는 아웃풋이 계속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원래는 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지식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합쳐서 써야 되니까 여기 조금 거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거죠. 그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시면서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앞으로 AI 챗봇 기술이 어떻게 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했지만 벨루가는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벨루가가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좀 전에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 AI 시장 자체나 뭐 이런 AI의 활용성이 어디로 갈 거냐를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상하시는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인간 같아지고 조금 더 그 흐름은 사실은 이렇게 너무 빠르게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향상되고 있고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여기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어떤 식으로 개인화가 될 거냐 그리고 이 개인화를 빨리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쓸 수 있는 어떤 식의 데이터든 뭔가 기록이 돼 있든 저장이 돼 있든 이런 쪽에 준비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뭐 자동으로 뭐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을 하든 레그를 쓰든 또는 사실은 퍼플렉스티나 또는 그 구글의 노트 LM 같은 것도 결국은 내 걸 올릴 거거든요. 내 걸 이용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점점 더 편해지실 거다. 이게 거의 확신하는 게 불과 2년 사이에 저희가 처음 만들 때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토큰이 제약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할 때는 4096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질문과 아웃풋 합쳐가지고 4000 토큰 떼면 사실은 2000자 정도밖에 한글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했었어야 되는데 불과 1년 정도 사이에 지금 뭐 10만, 100만
뭐 20만 토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점점 편해지는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그것 때문에 편해지고 레그 하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전후 처리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편해지시. 뭐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거고 에이전트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 이런 그 기능과 원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실제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림도 그려주고, 뭐 계산도 해주고,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모델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게 연결해주고, 예,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어찌되었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하려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서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AI와 챗봇 기술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써보시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도 그러긴 했는데 몇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더 파고들거든요.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알려고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잘 됐는지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 쓰임새가 너무 뭐 크게 차이가 나니까 물론 뭐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자기 거화를 시키시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써보시면서 이제 의문을 또 많이 품어보시면서 실망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아직 안 되는구나, 이건 잘 되는구나를 이제 파악을 스스로 하셔서 이제 잘 되는 거 위주로 일단 쓰시면 사실은 잘 안 되는 거는 금방 보완이 될 거다. 예,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좀 더 즐겁게 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이런 챗봇으로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를 좀 이번에 시청자들이 좀 알게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챗봇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내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게 되신 것 같고, 벨루가 보시는 분들이 좀 벨루가 챗봇도 굉장히 좀 활용하기가 쉬우니까 좀 챗봇이 막연하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좀 벨루가를 이용해 보셔서 좀 챗봇이 어떤 경험을 주는지 좀 체험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벨루가의 성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